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종이값이다. 카이스트 학부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큰 종이를 들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백을 많이 남겨라.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난 후에 다시 이 종이를 봤을 때 적을 게 하나도 없다.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정의도 없고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죠. 생각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걸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안 되니까 여기다가 A3 용지를 한 장 드립니다. A3 용지와 이 삼색 볼펜을 하나 사용하라고 하죠. 이런 상태로 앉아있게 합니다. 좀 어때요? 제 자세 좀 약간 거만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거만하게 있는 상태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로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A3라고 하는 거는 큰 종이잖아요. 있지만 여기에 쓰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교수가 강의 중에 이야기한 내용이나 수업에서 나온 내용은 검은색으로 쓰게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만약에 A3라고 하면은 여기다 검은색으로 미라클 싱킹이라고 적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학생들 머리에서 뭔가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A3에는 검은색은 조금만 있고 파란색을 많이 쓰게 하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적게 합니다. 그런데 A3가 크다 보니까 이걸 뭐 빽빽하게 쓰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를 들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백을 많이 남겨라. 그럼 이 여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중에 시간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 A3를 보면은 여백에다가 제가 채울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제 생각이 발전했다고 하는 거죠. 혹은 지식이 더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난 후에 다시 이 종이를 봤을 때 적을 게 하나도 없다. 그거는 이 기간 동안에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3를 드리면서 여백을 많이 남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종이값이다. 종이를 많이 남기자, 여백을 남기자. 그래서 A3를 학생들에게 나눠드리고 학생들이 본인 생각을 적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제공하는 자료나 혹은 말씀으로 드리는 강의 내용은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의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머리로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용을 활성화시켜서 본인 생각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죠. 그게 파란 볼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하면 이 종이에는 인풋을 약간 들어가고 학생들의 아웃풋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수업을 장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미라클 싱킹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이 너무 훌륭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한 그 출발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라클 싱킹이라고 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본인의 생각을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이 잡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주장에 제가 감정적으로는 A라는 주장을 찬성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A라는 주장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성적으로는 B를 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사물을 바라볼 때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과거와 미래,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것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보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고방식이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 학부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오고 답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제 과학기술은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 제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을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먼저 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재래시장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학기술 수법을 사용을 해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아마 적용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전 수업에서 그렇게 문제를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학생들을 재래식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럼 재래시장에 가서 학생들이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과학기술 수법을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가설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과학기술 지식이 얼마 없으니까 정말로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 혹은 지식 혹은 본인이 세운 가설이 정말 세상에 통용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만약에 재래시장에 채소가 있더라. 근데 채소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중국 건지 뭐 어디 경상도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만약에 채소에다가 채소 유통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이 발견한 문제점과 본인이 생각한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설을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세운 가설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거는 조금 뭐 적용하기 힘들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본인이 정의하고 본인이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윤택해지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에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A+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버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무슨 검색을 하시거나 할 때 좋아하는 것만 본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기호나 좋아하는 것에 어울리는 것만 계속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근데 그건 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정의도 없고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좋아한다고 적었으면은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싫은 것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냐?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논리적인 증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나 스스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감정의 문제에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의 근육이고 생각의 힘이고 내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